2011년 충청북도 청주의 한 원룸에서 시작된 괴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기이한 이야기로 발전해 나갔다. 처음에는 단지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차 괴담의 형식을 띠며 퍼져나갔다.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였다. 그 방에서는 고기 썩는 냄새가 난다. 원룸 건물은 청주시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있었고, 평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3층짜리 건물 중 문제의 냄새는 주로 2층 복도와 계단에서 진동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나 하수구의 이상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환기를 시켜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자 그 악취는 더욱 심해졌고, 건물 관리자에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담당하던 직원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확산되었다. 괴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방에 귀신이 산다. 밤마다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그 집에 사는 남자는 밤낮 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다. 주민들 사이에서 목격담과 추측이 이어졌고, 이윽고 청주 고기 썩는 냄새 원룸 괴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한 실체는 없었다. 그저 사람들의 상상과 소문이 뒤섞인 이야기일 뿐이었다. 괴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몇 주 후, 한 세입자가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입원하면서였다. 병원 측은 환자가 오염된 공기나 부패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흔적이 있다고 판단했고, 보건소에 해당 원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보건당국이 출동해 문제의 호실을 확인하던 중, 문을 열자마자 건물 전체에 악취가 퍼졌고, 내부는 충격적인 상태였다. 방 안에는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미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상태였다. 시신은 여성으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으며 방 안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같은 원룸 건물에 살던 여성 C씨로 밝혀졌다. B씨는 C씨와 일면식이 있었고,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B씨는 C씨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였고, 이후 시신을 은폐하지 않고 그대로 방 안에 두고 생활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B씨는 시신을 유기한 방 안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수주간 생활을 해왔고, 중간에 외출을 하거나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의 일상생활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시신이 썩는 냄새를 어느 정도 적응하면 괜찮다고 진술하였으며, 방 안의 상태를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의 진술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괴담이라고 불리던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었음이 드러나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청주 원룸 괴담은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이자 장기적인 시신 유기 사건이었던 것이다. 원룸 주변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다. 냄새가 너무 심해 문 밖에도 못 나갔다 등의 증언이 잇따랐다. 사회적으로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환기시켰다. 첫째, 원룸과 오피스텔 등 단기 거주형 주택에서 발생하는 고립 문제였다.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는 범죄가 발생해도 주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둘째, 고독사나 고립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감시망의 부재였다. 아무리 냄새가 심해도 민원이 없으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람들의 괴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괴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농담처럼 여겨졌지만,
이 사건은 괴담의 형태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실제로 엄연한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많은 이들은 그동안 무시해왔던 불쾌한 기운이나 이상 징후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의 경각심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사건 이후 원룸 건물은 한동안 공실이 이어졌으며 일부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방은 철거와 리모델링 대상이 되었고, 지역 사회는 조용히 그 기억을 지우고자 했지만 인터넷과 언론에 남은 기록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만들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범죄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실제 괴담이 실화로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지 조용히 살고 싶었던 딸이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사건의 전말이 진실로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B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정신 이상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계획성이 충분하고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괴담이 단지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상 속 이상 징후를 무시하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풍기는 알 수 없는 냄새, 평소와는 다른 이웃의 행동, 무심코 지나치는 소문 하나하나가 때론 실제 사건의 조각일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경계하고 조금 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괴담은 때때로 현실을 가리고 때때로 현실을 드러낸다. 청주 원룸 괴담처럼 무서운 이야기가 끝내 진실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공포 이상의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위험과 마주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